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채권시장에 충격을 준 레고랜드 사태는 사업자인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서 발행한 2,050억 원 APCP가 지난 9월 말 만기가 돌아왔지만 연장이 되지 않고 미상환 상태에서 지난 6일 부도 처리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의 불신이 커졌고 부동산 PF 시장 리스크 확대는 물론 전반적인 부동산 대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권을 담보로 증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 등은 자금을 조달해주는 대신 보증 수수료와 이자를 얻는다. 다음 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자체가 보증한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에 대해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까지 나선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보증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원도가 쏘아 올린 레고랜드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자금 경색으로 심화된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 대책을 내놨다.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번 강원도발 유동성 경색이 지난 25일간 사실상 방치됐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다음 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다음 달 1에서 2일 FOMC 회의에서 75bp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쏠려 있지만 12월에는 그보다 작은 폭의 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낼지를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연준 내 비둘기파의 발언에서도 감지됐었다. 미국 중간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에선 이미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100%로 점치고 있으니 비둘기파 인사들도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정점을 찍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물가지표는 전향적인 후행지표라 수개월 내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뉴스. 블룸버그 통신은 TSMC가 중국 첨단 반도체 스타트업 바이렌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 위탁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TSMC는 바이렌 테크놀로지의 제품이 미국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우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가 이달 발표한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규정을 따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음 뉴스. 유럽연합에서도 권역 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장악하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중국 제조사의 전기차는 올 들어 10월까지 유럽에서 판매된 전체 전기차의 5%를 차지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 추세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2025년에는 최대 18%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측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마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국내 제조사의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아이오닉5 등 유럽에서 호평받는 국산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돼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웨이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시 주석 집권 3기 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책임지는 국무원 총리뿐 아니라 인민은행 등 중국 경제사령탑이 대대적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를 책임져온 리커창 총리는 22일 발표된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 205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퇴임이 확정됐다. 경제사령탑 교체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경제 예측을 위해서는 인민은행 총재 인선보다 총리 인선이 더 중요한 힌트를 줄 것이라고 봤다. 위창 당서기는 지난 4월 상하이를 2달간 전면 봉쇄하며 상하이 시민의 반발을 샀을 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등 중국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다음 뉴스.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자동차 업종은 고수익 차종 판매 호조와 고환율 수혜로 상반기에 이어 역대급 실적이 기대됐지만 최근 품질 비용 이슈에 발목을 잡히며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다. 메모리 부문은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방 수요 위축으로 부진했다. 가전과 TV 쪽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터리 업종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와 환율 효과로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상반기 유가 상승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렸던 정유업종은 3분기 들어 정제 마진 급락과 재고 평가 손실로 인해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10월 21일 오후 11시 58분 원달러 환율은 1,438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